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토크 오늘 최지연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많은 중소기업들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공사 가운데도 그렇게 특별히 어려움을 겪은 공사가 있습니다. 바로 인천국제공항공사인데요. 위드 코로나를 맞아서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충주가 고향이시라면서요? 네네. 그러시군요. 먼저 도민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충주 출신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맡고 있는 김경욱입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어려운 이때입니다만은 도민 여러분 힘을 많이 내시고 또 무엇보다 더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충주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셨던데요. 기억이 좀 많이 남아 있으신가요? 예, 제가 중학교를 다니다 서울로 네. 전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충주에서 낳고 또 자라고 했었는데 상당한 시일이 흘렀습니다만은 바로 어제인 듯이 기록이 생생합니다. 기억이 생생하고요. 충주는 남한강과 달천강이 지나는 곳인데 그런 강에 수영하러 다녔던 기억도 나고 또 목행동 성당 다니던 기억, 또 초등학교 다니던 기억들도 납니다. 학교 다닐 때 노래를 배웠었는데요. 네. 충북 도민의 노래, 지금은 안 부르는 것 같던데 가사가 아직까지도 정확히 다 생각이 납니다. 가사에 보면은 여기서 뼈와 살을 받고 자랐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저도 말 그대로 충북에서 뼈와 살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네. 한시도 잊지 않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노랫말이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으시군요.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목행이라든가 달천강 주변은 상당히 많이 발전을 해서요. 아마 가보시면 더 반가우실 것 같습니다. 네. 인천국제공항공사 9대 사장으로 취임을 하셨는데요. 네. 지금 300일 되어 가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한창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울 때 취임을 하신 거죠. 네. 와, 그동안 인천국제공항 하면 전 세계 1위. 가보고 싶은 공항 1위 이렇게 올랐던 공항인데요. 300일 지금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소회 어떠십니까? 예, 제가 2월 2일자로 인천공항 사장으로 네. 부임을 했으니까 이제 300일이 거의 됐습니다. 근데 가장 어려운 시기에 부임을 했던 것 같아요. 꾸준하게 성장하고 순탄하게 가던 공항인데 일단은 이제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았고 또 직고용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저희 정규직화 문제 이런 문제로 소위 인국공 사태라는 부분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제일 어려운 시기에 갔다고 볼 수 있고요. 그동안 10개월 지나면서 이제 상당 부분 안정이 됐습니다. 지금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어떤 발판을 마련했다 이렇게 스스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K방역이 잘 된 곳 하면 인천국제공항을 꼽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어떤 방역 시스템을 갖추었습니까? 이제 코로나가 처음 나타나고 나서 네. 전 세계 공항들이 좀 패닉 상태에 빠졌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당시 인천공항은 우리 방역 당국과 협의를 해서 어떤 입국 절차, 출국 절차로 표준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국경을 봉쇄하지 않고도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공항 입출국 시스템을 갖췄었는데 이런 부분이 해외 공항에도 널리 전파가 됐고요. 지금은 이제 저희 방역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표준화가 돼서 전 세계에 네. 통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준화를 했다는 게 이제 어떤 내용인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이제 보면. 입국객들이 쭉 이제 비행기를 타고 도착하시면은 분류를 합니다. 유증상과 증상이 있는 분과 없는 분을 분류를 네. 하고 또 증상이 또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또 일일이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되고 또 상황에 따라서 교통병까지 전부 배분을 해가지고 안내를 해서 완벽하게 이제 코로나가 확산되는 부분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코로나19 상황이어서 여객 수요가 상당히 줄었죠. 굉장히 많이 줄었죠. 네. 그래도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화물 수요가 또 많아서 네네. 다행이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 부분은 다행이고요. 이제 화물은 코로나에 걸리질 않기 때문에요. 네. 이제 오히려 더 늘어나는 면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대형 화물기를 운영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상당히 큰 폭의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다행이고
대신 그 LCC 네. 저가 항공사들은 화물기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 항공사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사실 적자를 피해갈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네. 저희도 굉장히 큰 폭의 적자를 보고 있고요. 네. 저희 공항은 코로나 이전에는 그 연간 1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보던 이제 뭐 초우량 기업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작년에 약 4,300억 적자를 봤고요. 뭐 금년에는 한 7,700억 정도 적자를 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불가피한 면도 있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 공항은 공항 생태계를 보호해야 되는 어떤 사명 같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도 어렵지만은 저희 입주 기업들의 임대료나 이런 부분을 대폭 감면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상생하는 차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공항공사가 적자가 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한없이 적자가 나면 어려운데 저희는 상당 부분의 흑자가 누적이 돼 있기 때문에 한 1, 2년 정도까지는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보고요. 아마 내년 말 정도 되면은 수지 균형을 이루기 시작해서 뭐 다시 이제 흑자를 보면은 또 회복이 될 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언젠가 미국에 이제 출국하신 분이 계셨어요. 네네. 근데 그분께서 그 면세점이면 이제 가시는 곳마다 공항 내를 이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네. 정말 사람이 너무 없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야, 이렇게 사람이 없을 수도 있나? 보통 우리가 국제공항에 가면 바글바글 사실 그런 표현을 써서 굉장히 좀 출국 심사하기도 힘들고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사람이 없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요즘 인천국제공항은 어떻습니까? 어떤 모습인가요? 저희 공항이 하루 이용객이 정확히 20만 명에 달하던 공항이었었는데요. 코로나로 해외 여행길이 막히면서 하루 한 4천 명까지 줄었었고요. 대단합니다. 근데 지금은 한 12,000명, 13,000명 수준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줄었을 때 비하면 크게 늘어났는데 아직 뭐 평소 코로나 이전 수준에 비하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볼 수 있죠. 이제 우리가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본물처럼 터지는 여행 수요를 가장 많이 이제 접하게 되실 텐데요. 이에 대한 대응이라고 할까요? 어떤 또 혹시라도 코로나가 더 확산되면 안 되니까 나름의 대책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으신가요? 예, 이제 여러 나라들이 이제 일시에 열리는 건 아닌데 부분적으로 이렇게 차례차례 국경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행이 재개가 되고 있고요. 여행객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텐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방역입니다. 역시 그 해외 여행을 하면서도 코로나가 더 이상은 확산이 되지 않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요. 저희가 방역 당국과 협의하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별로 대책을 세워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행객이 늘어나는 단계마다 시스템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그 이제 방역에 문제가 없도록 뭐 철저히 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공항을 이용하실 때 정해진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면은 아마 여행을 하시면서도 그런 건강도 확보하실 수 있는 이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여행이라는 게 우리에게 상당한 에너지를 주는데 정말 여행 가고 싶어서 여행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진짜 많이 계시잖아요. 한편으로는 인천공항을 가고 싶다 하는 분들도 사실 좀 많습니다. 이제 면세점도 있고 쇼핑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시설을 누릴 수도 있고 이제 이 얘기는 조금 더 뒤에 하도록 할게요. 지금 개방이 된 나라, 여행 갈 수 있는 나라들은 어떤 나라가 있나요? 일단 그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백신을 맞고 PCR 음성 확인서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냥 입국할 수 있는 나라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이라든지 여행이 어느 정도 재개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 형태로는 저희가 그 트래블 버블 협약을 국가 간에 맺는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사이판과 저희가 계약을 맺어가지고 상호 간의 여행을 허용을 했고요. 이번 주부터는 싱가포르하고도 협약을 맺어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트래블 버블 계약도 계속 늘어날 거고 또 일방적으로 그 여행을 허용하는 그런 나라들도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속 저희 공사 홈페이지나 질병청 홈페이지를 보시면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 인천공항공사는
수입원이 어떤 게 가장 큰 수입원인가요? 저희 공사의 연간 수입이 이제 물론 코로나 이전입니다만은 네. 한 2조 8천억 원 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었고요. 그중에 이제 가장 큰 부분이 면세점 수입이 1조가 좀 넘고요. 그다음에 항공사로부터 착륙료를 받습니다. 공항 네. 이용료, 그 공항 시설 이용에 대한 비용을 받는 부분이 한 4천억 정도. 또 그 출국객들한테 공항 이용료의 형태로 또 부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한 5천억. 또 기타 뭐 음식점, 저희 부대 사업 이런 부분 합치면은 한 2조 8천억 정도 네. 수입을 올리고 있죠. 큰 기업이죠. 지금 이제 면세점을 운영해서 받는 수입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의 건가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계속 방역이라는 게 물론 방역을 철저히 하고 하지만 앞으로 이런 전염병 상황이라는 게 또 도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된다면 수익 구조에 대해서 나름의 또 계획이 있으셔야 될 것 같기도 한데요. 혹시 고민을 좀 해보신 적이 있나요? 예, 그 면세점에 이제 상당 부분을 의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이런 이제 전염병 사태나 이런 부분이 나면은 굉장히 타격을 크게 입는 부분은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수입원을 다변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큰 부분은 이제 해외 매출을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경쟁 공항들이 이제 외국의 그 주요 공항들이 있습니다. 뭐 네. 스키플 공항이라든지 저 파리의 샤를드골 공항이라든지 이런 공항 공사들 보면은 해외 매출 비중이 약 20% 정도씩 되고 있는데 저희 어떤 식으로 매출을 올리는 건가요? 해외 가서 공항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거기에 있는 수익을 쉐어하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하죠. 그래서 저희도 해외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해외 매출 비중이 한 1% 정도 됩니다.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확대를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그 MRO라고 있습니다. 항공기를 정비하고 수리하고 하는 부분. 네. 이런 부분이 저희 공항이 다른 공항에 비해서 좀 부족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확충하면 또 수입이 생길 수 있고요. 또 공항과 연계된 그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저희 뭐 복합 리조트 사업이라든지 뭐 컨벤션 사업 이런 부분을 해도 수입을 올릴 수 있고 그래서 좀 다양화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사장님들께서는 잘 되는 공항공사에 오셔서 우리 공항 정말 잘 됩니다. 뭐 이런 인터뷰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지금 우리 김경욱 사장께서는 야, 이 수입원을 어떻게 다변화해야 할 것인가. 앞으로 이제 경쟁 시대인데 뭐 이런 고민들 많이 하셨겠어요. 그럼요. 저희 공항이 이제 개항이 딱 20년 됐습니다. 네네. 금년 3월에 개항 20주년 행사를 했고요. 어떻게 보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기 위해서 재정비를 해야 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뭐 마침 코로나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만은 뭐 그거와 관계없이도 더 도약하려면 어떻게 될까를 좀 준비할 시점이 됐기 때문에 뭐 저는 이제 앞에 사장님들은 큰 성과를 내셨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장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열심히 뛰어다니는 이제 그런 CEO가 되려고 합니다. 네. 어떠세요? 좀 더 좋을 때 갈 걸 이 생각하진 않으세요? 뭐 지금 저한테 주어진 뭐 사명이라고 생각하고요. 열심히 네.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MRO 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죠. 이 청주국제공항도 MRO 사업 관련해서 많은 걸 유치하려고 했는데 사실 좀 많이 힘겨운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인천국제공항의 경우는 뭐 좋은 실적이 있는 걸로 이렇게 발표가 나오고 있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MRO는 쉽게 얘기하시면은 우리가 버스 같은 거를 운영해도 버스를 정비를 해야 되고 택시 운수업을 그렇죠. 하더라도 택시를 정비해야 네. 되지 않습니까? 그럼 비행기도 이제 운행을 하다 보면 어디서든지 정비를 하고 수리를 하고 개조를 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인천국제공항은 상당히 이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MRO 사업을 하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활성화되지 못했었고요. 좀 그런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큰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이스라엘의 IAI, 그 부분은 항공기를 개조하는 전문 기업인데 그 네. 기업도 유치를 했고, 또 미국의 아틀라스 항공의 정비 기지도 유치를 하고 그렇게 이제 성과를 내고 있고요. 그 모든 공항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MRO 사업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뭐 청주공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여건에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어떤 이제 그 사업을 펼칠 기회가 있는지는 계속 저 지켜보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앞서서 이제 해외 사업 말씀을 하시면서 해외 공항을
이제 해외 공항을 세우는데 어떤 안내를 해주고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았어요. 제가 네네, 말씀을 듣기에는요.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해외 공항 사업 이거죠, 그러니까. 네. 저희 인천공항이 사실 세계적인 명성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공항을 개발하려는 다른 나라들이 저희 공항을 벤치마킹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조금 더 나아서 그 같이 사업을 해보자는 제안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어떤 쪽의 사업인가요? 인천공항 같은 공항을 가지고 싶은데 사실은 노하우가 없지 않습니까? 새로 시작하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이제 우리 공항에 와서 많이 배워가기도 하고 조금 더 나가면 공동 투자를 해서 공항을 같이 짓고 수익을 나누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어놓은 공항을 운영하는 부분에도 저희가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좀 운영만 맡기고 저희가 수수료를 받는 그런 형태 제안도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제안된 거는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에 저희 인천공항 규모의 수도권 신공항을 건설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전략적 투자 자문이라고 해서 자문을 해주고 있고요. 계속 오퍼를 받는 중입니다. 같이 투자를 하자. 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바탐 공항이라는 부분, 그 공항 확장 사업을 하는데 여기도 지분 투자를 저희가 30%를 하도록 이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이제 해외에 상당히 기회가 많이 있다고 보고 저희는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네. 해외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것이라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이제 선진국 공항에 가보면은 이제 네. 많이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불편함을 많이 느끼십니다. 근데 저희 공항은 당시만 해도 최신식 그 기술을 최신 기술을 적용하고 또 설계를 굉장히 승객들이 편리하도록 일괄 설계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실 정도로 서비스 수준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저희보다 후발국들이죠. 새로 공항,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나는 국가들은 당연히 인천공항 같은 공항을 한번 가져서 운영을 해보고 싶다. 이런 네. 이제 욕구들이 있고요. 저희한테 많이 문의를 하죠. 당신들은 어떻게 성공을 했냐? 같이 사업을 하면 좋겠다. 네.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요, 인천국제공항의 위상이라든가 뭐 규모라든가 한 몇 위 정도 될까요? 이제 국제 여객수로 보면은 네. 물론 이제 2019년 기준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저희가 세계 5위 공항이고요. 그다음에 국제 화물 처리하는 부분은 순위가 더 높습니다. 네, 세계 네. 3위를 기록했었습니다. 굉장히 뭐 전 세계적으로 주요한 공항이죠. 네.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1위 공항은 어디예요? 1위 공항은 국제 여객은 두바이 공항입니다. 규모가 우리보다 큰가요? 조금 더 크죠. 네. 제가 두바이 공항을 안 가봐서 네네.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그 인천공항도 가면 정말 어디가 어디인지 모를 정도로 아주 상당히 큰데 더 큰 공항이라고 네, 알고. 두바이는 이제 국가적으로 그런 허브 공항을 계속 육성하는 걸 국책 사업으로 꾸준히 하고 있고요. 네. 그 부분이 이제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 아시아와 이제 유럽이나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딱 중간 지점에 있기 때문에 이제 굉장한 경쟁력을 가진 곳으로 볼 수 있죠. 자, 근데 이제 면세점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주식 관련해서 이제 그 면세점에 입점하는 기업의 주식을 좀 관심을 가져보자, 뭐 여행 주식에 관심을 가져보자, 뭐 이런 말씀을 하기도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만큼 어려웠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면세점과 관련된 사업으로 얻어지는 수익이 상당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이 면세점이 좀 어려운 상황에서 공사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으신지도 좀 궁금하고요. 저희 인천공항의 면세점이 네. 공항 면세점으로 해도 세계 1위입니다. 그동안 압도적인 1위 공항이었고요. 네. 또 우리나라 면세 사업 자체도 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던 이제 그런 그 면세점 사업인데 지금 굉장히 위기를 겪고 있는 거는 맞고요. 그 승객이 한 95% 줄었기 때문에 매출도 95% 줄었고요. 그러면 저희 면세점 수입이나 저희가 면세점에서 받는 임대료도 이제 똑같은 비중으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코로나가 언젠가는 극복이 될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중장기적인 전망을 나쁘게 보지는 않고요. 네. 회복이 될 거로 보고 있고
대신에 좀 이런 세계 1위 수준의 면세적 경쟁력을 유지하려면은 또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좀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게 하고 보다 네. 나은 제품을 구비해서 또 판매를 하고 이런 노력은 계속 해나가야 되겠죠. 네. 조금 더 다른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천국제공항은 적당한 면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넓혀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희 이제 인천공항에 처음에 부지를 잡을 때 네. 그 부지 규모를 1,700만 평을 잡았습니다. 근데 당시는 뭐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로 잡아놓은 건데 지금 이제 제가 20년 지나서 사장의 입장으로는 네. 조금 더 크게 잡아주셨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상당히 많은 시설들이 이미 들어서 있고요. 앞으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고 네. 이제 더 확장을 해야 되는 시점이고 아마 조금 더 지나면 땅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할 정도 이제 상황이 네. 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인천국제공항도 계속 넓혀져 왔잖아요. 1단계 건설, 2단계 건설, 3단계 건설까지 한 걸로 제가 알고 네네. 있고요. 4단계 건설 사업 계획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지금 4단계 건설 사업을 한참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 그 2024년 말이 되면은 준공이 되게 됩니다. 네. 저희가 이제 3단계까지 준공을 해서 처리 용량이라 그럴까요? 저희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손님이 연간 7,700만 명입니다. 근데 2019년에 이미 7,150만 명을 돌파를 했고요. 4단계 확장이 완료되면은 1억 600만 명까지 저희가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금방 닥칠 것 같아요. 2030년이 되면은 수요가 1억 명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5단계 확장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죠. 수요가 왜 그렇게 늘어가는 거죠? 관광객이 무엇보다도 오시는 건가요? 우리 국민들이 이제 해외를 많이 다니시고요. 2019년 기준으로 그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에 나갔다가 오신 분들이 2,900만 명입니다. 네. 5천만 인구 중에. 그래서 굉장히 생각보다는 해외 비즈니스나 여행이나 많이 다니시고 뭐 이런 추세는 이제 계속 늘어날 거고요.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신 분들이 1,700만 정도 됐었는데 이 부분도 더 늘어나야 됩니다. 좀 우리가 관광지, 이제 우리나라의 관광지 매력을 좀 높이고 여러 가지 국제 비즈니스가 활성화되면 이 부분도 더 늘어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언뜻 생각하기에도 케이팝이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대단한 강세를 보이고 네네. 있잖아요. 오징어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래서 젊은 관광객들도 네네. 그 젊은 층의 관광객들도 상당히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그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싶은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은 막혀 있는데 아마 여행이 재개되면은 굉장히 많이 찾아주실 거로 저희는 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싶다. 그리고 외국에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들어올 수 있나요? 현재는 그 일반 여행 목적은 허용이 되지 않고요. 그 비즈니스 목적이나 친지 방문 이런 경우가 허용이 되고 있고요. 네. 이제 다른 부분은 들어오실 수는 있는데 격리가 됩니다. 2주 동안. 그래서 이제 트래블 버블 계약이나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한 게 뭐 사이판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일반 관광객이 들어올 수 있게 허용이 됐고 앞으로 이제 그런 이제 트래블 버블 협약은 점점 늘어나야 되겠죠. 네, 그렇군요. 네. 자, 글로벌 메가 허브 공항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이 세운 그 계획인데요. 네네.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저희 이제 공항이 이미 이제 동북아의 아주 중요한 허브 공항으로는 성장을 했는데 네. 이 허브 공항 간 경쟁이 이제는 나타납니다. 우리 인근에 보면 뭐 홍콩의 첸납국 공항이나 북경의 쇼우드 공항이나 뭐 대만의 타오유안 공항 이런 공항들도 굉장히 이제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인천공항이 이제 세계 1등 공항으로서의 위상을 계속 유지를 하려고 그러면은 뭔가 그 공항보다 나은 차별적인 서비스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이제 단순히 공항을 이용하는데 편리하다 이런 측면을 떠나가지고 좀 고객 감동을 줄 수 있는 공항이 돼야 되고요. 이제 그런 방법의 하나로 그 문화예술공항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공항에 오시면은 굉장히 훌륭한 미술 작품도 감상할 수 있고, 굉장히 훌륭한 공연도 보실 수 있고, 네. 또 문화재도 보실 수 있고, 이런 데서 좀 차별적인 저희가 그 경쟁력을 갖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소개해 주시죠. 제가 언젠가 갔더니 어가 행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봐도 그러니까 저희 한국인이잖아요. 한국인이 봐도 그 이제 왕비 그리고 임금께서 아주 이제 옷을 잘 차려입고 이렇게 행렬을 하셔서 저희도 보기가 좋았는데 외국인들이 본다면 얼마나 이게 인상 깊을까라는 네네. 생각을 했었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 전시회 말씀도 하셨는데요. 박물관도 오픈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좀 네네. 이야기를 좀 해주실까요? 그 인천공항은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올 때 가장 먼저 첫인상을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미라든지 한국의 문화 이런 부분을 마음껏 자랑을 하고 싶은 거고요. 지금도 인천공항 가보시면은 진품 문화재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무조품이 아니고. 네. 그래서 그게 가능한 이유는 저희가 그 국립박물관과 협약을 맺어가지고 박물관이 소유하고 있는 그 진품 유물들을 저희 공항에 전시를 하고 있고 네. 또 국립현대미술관과도 협약을 맺어서 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또 아주 우수한 미술 작품들을 또 전시를 하고 있고 또 한국화랑협회랑 또 협조를 해서 그 미술품 전시회도 주기적으로 개최를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인천공항을 방문하시면은 한국 최고의 예술품들, 한국 네. 최고의 미술품들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널리 알려지고 소문이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어디쯤에서 전시하는 건가요? 공항에는 뭐 전시 공간은 무궁무진하게 많고요. 네. 그래서 가다 보니 전시가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한 곳에 이렇게 장소를 만들어서 장소를 만들어서 전시를 하고 있죠. 아. 그런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네네. 이용객이 많지 않아서 그런데 앞으로 조금 더 명성을 타기 시작하면은 그런 문화재를 보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오시는 분들이 아마 생길 거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네. 여름에 그 휴가 겸해서 오시는 한국인들도 많이 계시지 않아요? 그 좀 좀 어르신들이 이제 많이 오시는데 네네. 저희는 환영합니다. 많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세요? 아, 거기서 하루 종일 이렇게 휴가를 예. 즐기시고 가더라고요. 근데 공항에 이제 공간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요. 네. 그런 분들 오셔도 뭐 큰 지장이나 이런 부분은 없는 거고요. 다만 이제 방역 수칙은 조금 걱정이 되는데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좀 사람 모인 곳을 피하시고 뭐 편히 계시다 가시는 거는 저는 환영합니다. 아, 네네네네네. 자, 이제 뭐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화예술을 이제 접목시켜서 공항이 그저 출국하고 입국하는 그런 장소로만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감동을 주는 공항이라는 말씀이 굉장히 와 닿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박물관이라든가 박물관 오픈이라든가 또 미술 페어전이라든가 그동안은 없었던 거였나요? 근자에 관심을 갖고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겼던 건가요? 부분적으로는 이루어지고 있었었는데요. 제가 온 다음에 협약을 집중적으로 맺고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렇군요. 네. 네, 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공항의 경제권 개발 개념? 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 공항의 개념 자체를 조금 확장해 봐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네. 합니다. 저희 이제 인천 영종도에 공항이 있습니다만은 그 주변에는 그 공항을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사업, 또 공항이 필요한 사업, 이런 사업들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 공항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은 이제 MRO 같은 걸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저희 공항을 이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들, 예를 들어서 뭐 항공기 정비를 하기 위한 시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화물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물류 시설도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이 이제 더 구비가 돼야 되겠고요. 또 공항이 있음으로 해서 가능한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리조트라든지 컨벤션 센터라든지 네. 조금 더 나가면 미술품 경매장이라든지 전시 시설 이런 부분들이 공항 인근에 위치하기가 아주 좋은 시설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체 한 묶음으로 봐서 그 공항 경제권 개념으로 발전을 시키자. 그래서 공항 자체도 성장하지만 공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개념이죠. 네. 이 파라다이스 시티, 인스파이어 복합 리조트, 뭐 이런 계획이 있으시던데 네.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파라다이스 시티는 이미 운영을 하고 있는 특급 호텔이고요. 공항 인근에 그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가진 특급 호텔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많은 전시나 행사 같은 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인스파이어 리조트는 현재 건설 중에 있는데 이 부분도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가지고 있고 그 미국의 그 모히건선이라는 인디안
카지노를 운영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영종도에 투자를 해서 앞으로 복합 리조트를 굉장히 대규모로 건설하고 있는데 앞으로 공항 운영하는데 아마 큰 도움이 될 거로 네. 생각을 합니다. 그 주차장 규모요, 뭐 좁진 않습니까? 물론 이제 지금은 코로나 상태니까 그렇고요. 네. 코로나 이전 상태일지라도 좁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주차 면적이 약 4만 5천 대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시는 부분들 주차를 못 하시는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저희 이제 지방에서 올라가다 보면 장기 주차료 좀 할인하면 안 될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예. 네. 사실은 이제 한 50% 정도 되는 손님들은 네. 버스를 타고 오십니다. 아, 리무진 그렇죠. 버스를 타고 네. 오시고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 30% 정도 되는데 대중교통을 더 이제 활성화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보통 이제 그 기업의 사회적 책무 같은 게 있잖아요. 뭐 소셜 리스폰시빌리티 이제 이런 사회적 책무가 있는데 분명히 공사의 책무 또 인천공항공사의 책무라는 게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제 지금 사장으로 취임을 하셔서 300일 되셨으니까 이런 사회적 책무에 대해서도 관심이 크실 것 같은데요. 그 점은 지금 어떠신가요? 이 공기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네. 이제 기업 앞에 공자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이제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공공성도 추구를 해야 되고 기업성도 추구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잘 나타난 부분이 요새 이제 유행하는 ESG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E는 환경, 엔바이런먼트를 잘 챙겨야 되고 또 S는 사회적 책임, 소셜 부분을 잘 챙겨야 되고 또 G는 지배 구조, 어떤 투명한 경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이제 저희 공기업이 해야 될 어떤 미션으로 잘 이제 집약이 돼 있다고 보고요. 저희 이제 인천공항공사도 ESG 경영을 뭐 중심적으로 아주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네. 특히 이제 환경 부분을 위해서는 저희 공항에 소요되는 에너지 전체를 한번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을 해보자. 이건 이제 RE100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추진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네. 신입사원 이 채용 계획 같은 게 있으신가요, 올해? 지금도 채용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금년에 65명을 뽑습니다. 대졸 공채를. 근데 좀 놀랐던 게 그 경쟁률이 85대 1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사무직 같은 경우는 200대 1이 나와서 저는 이렇게 굉장히 이제 우수한 사업자 청년들 중에 이렇게 조금밖에 기회를 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좀 공정하게 잘 뽑아야 되겠다 하는 부분하고 채용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좀 네.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맞아요. 이 취업난이 지금 상당히 취준생 여러분들께 많이 힘겨운 상황일 텐데요. 네네. 네. 그래도 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01년도에 개항을 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이요. 인천공항이 이제 올해로 개항 20주년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시죠? 그 개항 20주년 기념식을 지난 3월 달에 가졌었고요. 그 이제 20주년을 계기로 해서 새로운 비전을 저희가 선포를 했습니다. 저희 비전은 그 사람과 문화를 이어 미래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이제 설정을 했고요. 조금 이제 배경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제 직원 조회나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을 때 계속 강조하는 게 그 공항은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곳이 아니다. 공항은 사람이 만나는 곳이고 문화가 만나는 곳이고 조금 더 나아가면 현재와 미래가 만나는 곳이다. 이렇게 좀 확장된 공항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 앞으로 인천공항은 앞으로의 20년은 지난 20년보다 더 크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런 비전을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성 경영을 상당히 이제 관심을 두시는군요. 네. 인천공항 포함해서 이제 공직 생활이 보니까 30년이 넘으셨어요. 다 합치면 그렇게 되죠. 예. 대단하십니다. 네. 경영 철학? 나만의 또 철학이 있잖아요. 리더십을 발휘한 철학이 있죠. 요즘 뭐 리더십 보면은 다양한 리더십, 뭐 변혁적 리더십이라든가, 뭐 진성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리더십들을 많이 이제 내세우곤 하는데 어떤 경영 철학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그 리더가 가장 중시하고 잘해야 되는 부분은 저는 미래 예측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조직이나 회사를 끌고 나갈 때 그 리더는 방향을 잡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어떤 미래가 오고 거기에 어떻게 잘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 부분을 이제 잘 설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요. 두 번째는 방향이 설정되고 나면은 공감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임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따라줘야 되고 이제 이런 걸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또 중요하다고 보고 또 이제 어떤 회사의 리더와 회사 구성원만 생각한다 그래서 거기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사회에서 또 인식을 해줘야 됩니다. 그 상당히 이제 갈등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이런 갈등 해결 능력이 또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 비결이라 그럴까요? 왕도라 그럴까? 이런 부분은 솔직하게 터놓고 얘기하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숨기거나 하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설득하고 해서 공감을 얻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 네. 소통의 리더시군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충주가 고향이시니까 오늘 이렇게 또 충북에 이제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송에 초대를 네. 하게 되었는데요. 안 그랬으면 뭐 인천공항공사 사장님을 딱히 모시기가 좀 어려웠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내려와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도민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도민 여러분, 그 충북도 출신의 많은 인사들이 또 뭐 서울, 인천을 비롯해서 다른 지역에 가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인사들이 그 고향을 잊지 않고 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열심히 뛰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충북도는 분명히 큰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좀 도세도 약하고 그 침체된 면이 없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큰 발전의 기회가 오고 있기 때문에 그 서로 힘을 합쳐서 마음을 하나로 합치고 힘을 한 대로 모으면은 이제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드 코로나와 함께 기지개를 켜는 곳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우 사장 만나보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요? 이슈 토크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